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.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. 지금 종목군들은 뭐 유가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, 그리고 또 한 축은 바로 중국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화장품주들 고가를 높이는 그 모습, 또 유가 관련돼서는 조선주들 많이 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형성되고 있는 지금 9시 25분 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. 자, 그러면 박진희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종목들의 특징부터 점검해 주시죠. 네, 오늘 시장 현재 지금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외국인이 코스닥과 거래소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좀 작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오늘 전반적으로 유가 급등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화학과 정유주 섹터 내에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선주, 건설주도 따라서 오르는 흐름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자원개발주 등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. 또한 오늘 보험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에서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오늘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, 특히 화장품 섹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유아용품이라든지 의류 쪽, 이런 쪽에서도 뭐 베이직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뭐 제일모직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하이닉스도 오늘 추가적인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뭐 38,000원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조정이 다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오늘 총체적으로는 어제 좀 강했었던 사물 인터넷 섹터가 좀 오늘 약세인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내수주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라고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유가에 민감한 종목들이 강세라고 본다라면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게임 섹터 쪽에서는 오늘 NC소프트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은 소폭이 좀 약세가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특징이라고 하겠고요.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식음료 섹터 쪽에서는 롯데칠성이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좀 오르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내리는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. 지금 제일모직 합병 첫날 오늘 또 3%가 넘게 밀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지금 장대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단기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매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강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뭐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고점 돌파될 때까지 일단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그 폭에 있어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, 뭐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한 25만 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뭐 삼성그룹도 전반적으로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고전합니다. 지금 21선에 안착하나 싶었는데 21선 밑으로 내려앉고 있는 그 상황이고, 디램 가격의 하락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. 지금 주가가 2.5%가 하락 밀리네요.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오늘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하이닉스 누가 뭐래도 38,00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걸리는 자리였었죠.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4,00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바닥권 추세에서 반등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34,000원에서 34,500원 정도에다가 지지선 설정을 하셔서 저점에 접근하실 분들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보유하신 분들도 그 기준을 꼭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급반등한 만큼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4,000원 기준으로 지지선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나쁘지 않은데요. 하지만 이 NC소프트의 움직임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. 3.6%나 밀립니다. 오늘 21선, 61선 다 뚫고 내려가는 그 움직임인데요. 자, 이 종목도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. 네, 대형주들의 오늘 움직임이 좀 그렇죠.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수에 연동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NC소프트 같은 경우 2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인 이후에 최근에 20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한 모습이죠.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22만 원에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지금 흐름상으로는 추세가 뭐 망가진 그런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좀 NC소프트를 뭐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1만 원 정도
강하게 오늘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오히려 좀 저점 분할 매수에도 좀 나설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. 다만 뭐 새롭게 매수를 하시더라도 최근에 저점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좀 손절을 전개 접근하신 분들은 좀 하셔야 되겠지만 추세상으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조정은 크게 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는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뭐 상승 종목 중에서는 뭐니 해도 유가 관련된 그 종목군들 빼놓을 수가 없죠. 유가가 50달러 선에 지금 육박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. 지금 SK이노베이션 등 정유 섹터 좋고요.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등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건설주들, 이 조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. 건설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OCI 등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. 이 관련된 종목군들 전략 세워주시죠. 네, 어제도 조선주 더 물러날 곳이 없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제도 상승 많이 이어갔는데요. 오늘도 추가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화학주, 정유주가 조선에 결정적으로 유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후발로는 건설과 조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뭐 건설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정유주와 화학주들의 상승세가 기본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바로 롯데케미칼 기준을 본다면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약간 멈춰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단기간에 유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유가도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점이 추가 상승이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오펙이 정말로 감산을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? 여태까지 좀 고수하던 전략을 막바로 좀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은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 한 3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 정도 되겠죠?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대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를 화학과 정유주 섹터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생긴 갭매움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시점을 다음번 매수자들은 좀 더 노려보시면서 대기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크루셜텍을 한번 보죠. 최근에 아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어제도 한 5% 넘게 올랐는데 오늘 6%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거래도 좀 많이 실리고 있고요. 추가 상승을 더 봐야 되는 건가요? 네, 모든 답은 실적에 있습니다. 크루셜텍 실적 때문에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. 역시 일단은 중국 쪽에 계속적으로 좀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에서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물론 시장 급락 시에는 한 13,000원대 중반까지 조정받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따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단기적으로 일단은 한 17,000원 정도의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. 이 가격대에 다시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.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보유를 하신 분들도 일단 한 15,000원대 중반 정도를 최대한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좋지 못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IT 섹터들이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되는 섹터들은 상당히 강했거든요. 뭐 최근에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오늘 크루셜텍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실적에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IT 섹터주들도 지금 서서히 바닥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잘 찾으시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.